네, 저는 지금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곳에 있는데요. SLO라고도 합니다. 어, 이곳은 샌디에고에 사는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너무 예쁜 곳이니까 꼭 가보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여기서 호스텔에서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아침에 호스텔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2주 동안 휴가를 온, 그렇게 해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그랜드 캐년이랑 캘리포니아 쪽을 다 돌고 이제 내일이면 로스앤젤레스에다가 차를 반납을 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을 만나기도 했고요. 프랑스에서 어, 프랑스에서 온 학생인데 그동안 스위스에서 그 마스터 디그리 공부를 하다가 유타 대학에 있는 그 마스터 디그리 프로그램을 어플라이를 하게 돼서 이쪽으로 마스터 디그리를 하래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네요. 중국공원인 것 같은데 공사 중입니다. 들어가 보지 못하게 돼 있어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다 공사가 끝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산루이스 오비스포도 제가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디에고 사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들러봤는데요. 마침 여기에 호스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호스텔 묵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작년에는 대만을 혼자서 한 30일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호스텔 그 도미토리 한 6인승이나 8인승 도미토리에 그 침대 하나 이렇게 빌려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대만이 호스텔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하나가 정말 호텔 같은 그런 조식 포함의 그런 침대 하나를 도미토리 빌리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텔은 정말 대만이 제일 수준이 좋았었는데요. 산루이스 오비스포에도 호스텔이 있어서 제가 그 여성 전용 도미토리 침대 하나를 하려고 봤더니 하룻밤에 65,000원인 겁니다. 예, 대만과 미국의 물가 차이. 와, 아무튼 그랬는데요. 그 호스텔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인생살이를 구경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예, 산루이스 포스가 되게 작은 도시임에도 거기 이제 그 칼텍 폴리라는 대학이 있는 곳이라서 대학생들도 있고 그 호스텔에 대학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아침에 조식을 팬케이크로 만들어 먹는데 아침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스텝이 그 앉아서 식사를 하던 남자분께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여기 칼텍 교수님 아니세요? 이러니까 저는 무슨 교수가 이런 호스텔에, 왜냐면 되게 좀 허름하거든요. 그 집으로는 이런 호스텔에 묵을까 했는데 그분이 교수가 맞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그 스텝 여자분이 자기가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 중에 수업을 들어서 교수님을 늘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인펄슨으로 뵙는 거 처음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코로나 기간을 보냈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막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교수님도 호스텔에 묵으시는구나. 그리고 제 방의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이셨는데 임신 7개월 차였어요. 배가 상당히 부른 여자분인데 간호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은 LA인데 이쪽으로 계약으로 8주 동안 일하러 왔다. 간호사가 아니라 그 테크니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사인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분 나이가 28살이었는데 7개월에 배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도미토리 방에서 자는 걸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둘째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10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대 때 첫 아이를 낳고, 지금 남편과는, 자기에게는 이 아이가 두 번째 아이지만 지금 남편에게는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라서 남편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8주만 딱 일을 하고 이제 그 아기를 낳고 그걸 하기 위해서 쉴 거라고 하는데, 보면서 와, 정말 열심히들 사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엄마가 자기가 10대 미혼모였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은 10살이고 자기 둘째를 키우는데 그 10살짜리 딸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막 밝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점이, 한국에서라면 저렇게 밝게 자기가 10대 미혼모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사실 뭐, 저 이혼했어요, 저 싱글맘이에요, 이런 얘기를 쉽게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쪽 문화는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랄까 창피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볼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비디오에 많은 제 유튜브에 다른 비디오들을 내린 이유는, 그 비디오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그 비디오로 인해서 혹시라도 힘들어하고 있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들을 다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했고 제가 싱글맘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가 한국도 되길 정말 바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스텔에서 만났던 그 엄마처럼 10대 미혼모였지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그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해서 또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그런 게 별스러운 일이 아닌,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회가 한국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제가 얘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원봉사 할 때 그 했던 봉사 중에 그 홀트나 동방사회복지원에서 입양 가기 전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모자원이라고 그 미혼모들이 오는 그 쉼터에서 밥을 해주는 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밥을 늘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한 캐나디안 여성들이랑 해서 특별식을 한 번씩 가서 요리해주는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혼모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그 베이비박스에서도 자원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변했고 시선이 어떤지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그 아이들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사회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제도가 더 아이들을 위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한 그 샌디에고에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입양아입니다. 4개월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된 친구고, 이 친구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처음 만나고 그 뒤로 아주 친해졌었는데요. 그 친구 얘기는 또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 이 산루이스보스, 지금 다운타운 보고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너무 예쁜 곳이었고, 여기서 터키 딜라이트 가게가 있어서 또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예.
터키 딜라이트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터키 여행도 한 달 반 정도를 했었어가지고 터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터키에서는 그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어쩔 수 없죠. 어, 저는 제가 이혼을 할 때, 별로, 내지는 지금도 파이어적으로 살면서 이런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인데요. 이번 여행이 제가 33일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을 해서 쭉 내려가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이었고, 차를 보니까 약 7,000km가 조금 넘게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3일 동안 7,000km가 넘는 운전을 하면서 쓴 비용을 제가 이제 그날그날 다 생활기록부를 적는 사람이라, 평소에는 안 적는데요. 여행 가면 꼭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들었나 하거든요. 제가 대만 같은 경우가, 대만에서 하루 5만 원, 숙박비 포함 하루 5만 원을 목표로 해서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 끝나고 나니까, 남부라든지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좀 돈을 많이 써서 하루에 6만 5천 원으로 30일 동안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알차게 정말, 예, 되게 좋은 대만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훨씬 많이 들죠.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차박을 선택을 했던 거고, 차박으로 인해서 이제 숙박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가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하고 난 잘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 것 같아서요. 제 아들이 가끔 엄마는 왜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제가 쓰지 않은 돈을 제가 번 돈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차박 여행을 33일 동안 하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7,000km가 조금 넘는 그거에 그 기름값이 약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예. 그 주마다 기름값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비싸고 그렇긴 한데, 네, 7,000km에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불 좀 넘게 기름값이 나왔고, 또 나머지 제가 음식 사 먹고 캠핑 장비 내고, 저는 뭐 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하고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뭐 나파밸리에서 와인 산 게 많이 비쌌죠. 그거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해서 기타가 1,000불 정도. 그래서 정말 사실 제가 출발할 때, 2,000불 정도 선에서 이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버젯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막 돈 스트레스 받는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쓰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입니다. 어차피 뭐 카드 쓰는 거니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했는데, 어떻게 정말 딱 2,000불 정도 선에서 여행이 끝났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다음에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1,000불에, 그러니까 기름값을 제외하고 1,000불 정도 선에서 33일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 2,000불의 숙박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차박인 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친구 집이었죠. 예.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 그 팔로알토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야, 그 집이 정말 거의 40억이 넘는 집인데, 가격이요. 제 친구들이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집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예. 어제도 그 친구 전화 왔더라고요. 잘 갔냐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고. 참 고마웠는데, 그 친구 집에서도 한 3박 4일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친구 집에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산호세에서 친구네 비워진 아파트에서 또 3박 4일인가? 예, 편하게 잘 쉬었고, 제가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안 쉬었으면 호텔이라든지 에어비앤비를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잘 쉬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여행도
되게 몸 상태 괜찮게 여행을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덕분이 많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맛집들도 많이 갔는데 특히 샌디에고나 뭐 그 산호세라든지 이런 데서 갔던 맛집들은 다 친구들이 사줬어요. 이게 참 옛날에 이렇게 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뿌렸던 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교회를 다닐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친구들이라서 그때는 제가 한국 사는 사람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온 거니까 되게 잘해줬죠. 그리고 제가 많이 사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제가 자기네 집으로 간 거니까 저한테 옛날에 받았던 고마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사주는데 거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레스토랑 가는 걸 좋아하니까 제 돈 써서라도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33일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세나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총 비용이 2,000불 조금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에 예,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작으면 파이어족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밴쿠버 살면서도 한 달 생활비를 거의 요새는 물가가 되게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세금 빼면 세금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세금이 많은데, 세금 빼면 예,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껴 쓰려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맛있는 식당 가는 걸 포기 못하니까 식당 가면 한 번씩 퍽퍽 깨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렇게 33일 동안 기름값, 숙박비 다 포함해서 2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제가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제가 대만에서도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2끼를 먹어서 그렇고, 아침은 제가 이렇게 그 야채 스프링 믹스 뭐 사과, 그다음에 계란 삶아서 내지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딱 먹는 게 일정해서 그렇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밴쿠버 집에서 거의 3주에 걸쳐서 그 건조식품을 다 만들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건조식품을 만들었던 게 제가 또 이제 백패킹을 하는 사람이라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한국에서 그거를 사실 수도 있어요. 그 캠핑용 건조식품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네, 집에서 밥도 해서 건조기에 건조를 하고, 뭐 고구마 건조를 하고, 당근 채 썰어서 건조하고, 뭐 버섯도 슬라이스해서 건조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다 건조를 해서 그 한 끼니씩을 다 패키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물만 딱 부으면 바로 한 끼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영양소라든지 뭐 건강하죠. 다 유기농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또 직접 제가 건조기에다 건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가서 사실 편했던 건 또 뭐를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서 좋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제가 또 그것만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중간중간 뭐 인앤아웃 버거, 저 인앤아웃 햄버거는 정말 최고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라든지 나파밸리에서 그 화덕에서 구워주는 햄버거라든지 뭐 또 먹고 싶고, 그리고 멕시코의 그 세비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피시 타코까지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하지만 또 산속이라든지 완전히 자연에 있으면 근처에 레스토랑 없으니까 그럴 때는 딱 제가 준비해간 그런 건조 밀키트 꺼내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그렇게 잘 먹고 다니면서 33일간의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폭포는 그 빅서 가는 길에 예, 차들이 트레일헤드에서 서면 저는 같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일헤드를 따라 들어가 봤는데 이런 폭포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 잘 하고 돌아왔었네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